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작업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원하는 형태의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내가 원하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부터 이제 도면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 작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지금 보이고 계신 이제 3D 작업 공간하고 이제 도면 2D로 전개해주는 작업 공간은 완전히 다르겠죠. 당연히 작업 공간을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퓨전 360 좌측 상단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써져 있죠. 작업 공간 변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작업 공간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제일 아래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자, 도면 쪽에다 마우스를 위치하니까 설계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두 가지 항목이 보이는데, 두 가지 항목이 있긴 하지만 뭐에서 먼저 시작하느냐의 차이지, 설계에서 시작을 해도 애니메이션에서 작업한 분해도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해서 분해도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 작업한 디자인을 같이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설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저장을 해달라고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도면 작업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반드시 파일이 클라우드상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취미용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 취미용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상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 개수가 10개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6개의 부품을 클라우드상에 저장을 했고 이 6개 모두 도면을 전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남은 저장 공간이 4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4개의 도면 파일만 만들고 더 이상은 도면 파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반드시 클라우드에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또한 도면 파일은 클라우드에밖에 저장이 안 되고 내 컴퓨터에 저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려면 PDF 형태라든가 아니면 다른 CAD 파일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밖에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면 파일은 무조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붙기 때문에 이제 개인 취미용 쓰시는 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을 주고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퓨전 360 기정차에 지금 38차시니까 새 폴더로 38 샷이라고 이름을 주고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름은 도면 작업용이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했습니다. 자, 저장이 끝나면은 우측에 보면은 도면 작성이라고 해서 팔레트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 초기 설정을 잡아줄 수 있는 설정 팔레트가 뜨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내용, 뭐 전체 조립품이냐, 아니면 가시적인 항목, 아니면 내가 선택한 부품만 도면을 만들 거냐, 이런 항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서 이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다. 그리고 템플릿,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 거다. 그 다음에 표준, 도면 작성하는데 어떤 표준으로 작성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단위는 어떻게 되고 도면 용지 크기는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데 뭐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도면 작업 공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경고가 뜬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경고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작업 화면에는 도면으로 전개해줄 모델링된 데이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뭐라도 모델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가 전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반드시 클라우드상에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래 모델링 데이터가 존재해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 알았으니까 지금 모델링을 새로 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모델링 작업을 했던 파일을 불러와서 도면 작업 공간으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조립한 조립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도면 작업 공간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디자인
가셔서 자, 도면 그래서 설계에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내용에서 전체 조립품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부품을 가지고 바로 투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적인 항목. 그럼 지금 눈에 보이는 부품들만 활용해서 투영을 하겠다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하면 제가 마우스로 특정 부품을 선택을 하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품들만 가지고 도면을 투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투영된 이후에 나머지 부품들은 아예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도면 작업 환경에서 나 다른 부품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체크해가지고 추가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런 것들을 나눌 필요 없이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 조립품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제 딱 특정 부품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정해서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서 세로 작성인데 눌러보시면 다른 건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지금 처음 새로 도면을 만드는 거니까 세로 작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템플릿은 이제 기본적으로 도면 양식을 얘기를 합니다. 도면 양식을 이제 뭘 사용을 해가지고 할 거냐. 근데 처음부터 하면 기본적으로 퓨전 360이 갖고 있는 템플릿을 활용하게 되고요. 다른 템플릿이 있다 그러면 클릭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표준 같은 경우는 도면 작성할 때 어느 규격을 가지고 할 거냐. 근데 규격이 두 개밖에 없어요. ASM이랑 그다음에 ISO. 네, ASM이는 미국 규격이고요. 그다음에 ISO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 규격이죠. 이렇게 되는데 케이스가 없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케이스만 없는 게 아니라 뭐 지스도 없고요, 딘도 없고요, 다 없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ISO 규격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ISO를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이제 ASME에 있는 형식들도 일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냐, 인치냐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당연히 국내는 밀리미터 기준으로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면을 전개해준 용지의 크기를 정해줄 수 있는데, 용지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바꿔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확정을 짓지 않고, 도면 갖다 놓고 나서, 용지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좀 큰 용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가서 변경해도 되는 겁니다. 꼭 여기서 결정 짓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별다른 변경 없이 그냥 바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약간 뭔가 연산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자, 전환이 완료되면 이렇게 도면 양식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측에 도면 뷰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있는 저 처음에 나오는 저 뷰를 이제 기준 뷰라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뷰에 대한 설정을 잡아줄 수 있는 팔레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 뷰는 화면상에 내가 한 군데를 지정해서 내려놓으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잡아줄 수 있는 게 위쪽에 있는 건 못 잡아주고 이제 밑에 있는 거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려놓고 나서도 다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놓을 때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내려놓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툭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료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도면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도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기준 뷰 내려놓은 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하면 되느냐? 일단 용지 사이즈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용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검색기에 시트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확장을 하시면 시트 크기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A3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우측에 이제 아이콘이 하나 표시되는 게 보여요. 연필 모양의. 자, 이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트 크기라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원하는 용지의 크기를 지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용지의 크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은 기준 뷰. 기준 뷰도 이제 좀 변경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기준 뷰 갖다 대면 이렇게 사각으로 프레임이 나오죠. 이 프레임이 나왔을 때 마우스로 더블 클릭 해주시면 도면 뷰라고 다시 팔레트가 뜨게 되고요. 이제 아까 위쪽에 이제 회색으로 선택 못하게 돼 있는 거 빼고 나머지 항목들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내려놓을 때 내가 좀 잘못 내려놨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도 내가 기준뷰로 삼는 게 내가 모델링을 했을 때 제 모델링 데이터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제 기준뷰로 잡겠다는데 꼭 기준뷰가 내가 모델링했을 때 정면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눌러가지고 아니야 오른쪽이 기준이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아니야 맨 위가 기준이야 이렇게 위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은 여기 표시되는 스타일인데 좀 스타일이 보이려면 얘가 좀 이렇게 작게 보이면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울게요. 축적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바꿔줄 수 있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1대2,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여서 표현해 준 건데 여기 눌러가지고 1대1이다 하면 커지고요. 2대1이다 그러면 2배로 커지고요. 이렇게 2배로 커진 게 좀 보기 좋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스타일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시적 모서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모양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각이 져 있는 어떤 단차가 있다든가 아니면 모서리에 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거의 이제 외형선들이죠. 그런 외형선들을 표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있는 걸 해주면 지금 안쪽에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도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점점점점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파선이라고 얘기하죠. 저 파선의 형태, 그러니까 숨은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숨겨진 부분까지 표현을 해줄 거냐를 정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뒤에 있는 항목은 당연히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들어갑니다. 자, 음영 처리됨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숨은 선들은 다시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음영 처리된 형태가 표현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있는 가시적 모서리에다가 음영 처리까지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모서리들은 손의 형태로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음영 처리된 형태까지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마찬가지 두 번째 항목 숨겨진 모서리 표현해 준 거에서 음영 처리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시적인 모서리로 많이 표현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서리 가시성입니다. 모서리 가시성이 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2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접하는 모서리하고 모서리 스레드. 이제 모서리 간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간섭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고요. 접하는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죠. 매끄럽게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호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형태로 있는데 요 사이에는 뾰족한 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곡면부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된 직선부가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이건 구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줄 거냐가 접하는 모서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길이 단축됨이 있는데 전체 길이로 하시면 이렇게 여기 곡면에서 요 점에서 접한다. 그래서 이제 요 접하는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 원형이니까요. 쭉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단축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선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축됨 하면 요 끝을 이렇게 살짝 띄워주면서 분리된 형태로 얘네들은 접하는 모서리 표현해 준 거야 라고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좀 끝단을 살짝 띄워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모서리는 나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구멍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요 앞부분이 조금 너트가 채워져 있는 이 부분이 나사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오돌도돌하게 파져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헬리컬 형태, 코일의 형태로 이제 나사선이 나 있는데 이걸 이제 도면에다 그리게 되면 전부 다 시꺼멓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선 표시만 해준다. 나사선 스레드로 이제 나사선 표시를 해줬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2D 도면에서 어떻게 표현된다? 2줄선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스레드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나사가 나 있는 나사선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2줄선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에다 나사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스레드 모서리는 일반적으로 켜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저는 접하는 모서리는 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모서리 한 다음에 자, 닫기 눌러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이미지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더블 클릭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다시 1대1로 바꾸겠습니다. 1대1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닫기. 자, 우리가 이제 도면을 전개할 때 한쪽에서 바라본 뷰로 이제 모든 형상을 표현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물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만 바라보면 이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길지 그 옆에서 봤을 때 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영된 뷰가 필요한데 정면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전개해 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투영된 뷰, 기준 뷰를 기점으로 해서 투영된 뷰를 표현을 해줄 때는 여기 툴바에 보면은 작성, 여기 보면 두 번째 항목에 투영된 뷰가 있습니다. 투영된 뷰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빼면 이렇게, 그렇죠? 왼쪽으로 빼면 이렇게, 그다음에 아래로 빼면 이렇게, 위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막 방향을 조금 옮겨가면서 보여드렸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이상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배치를 하죠. 자, 오른쪽으로 빼서 배치할 때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 자, 그 다음에 위로 뺄 때는 이제 위로 이렇게 클릭. 대각으로 뺄 때는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클릭.
그러면 등각도가 나옵니다. 등각도가 클릭.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뺏고 왼쪽으로 클릭.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자, 다 배치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 체크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배치가 완료되면서 이제 기준 뷰하고 똑같은 형태의 표현으로 전부 다 변경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상한 건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정면도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우측면도,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걸 평면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좌측면도, 그리고 이게 이제 등각도라고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예. 우측면도라는 건 이게 정면 들어가면 정면의 우측에서 내가 물체를 바라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면 V벨트 풀리가 먼저 보이게 되고 기어가 나중에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빨 모양이 다 표시된 거 보니까 기어가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쪽으로 가면 오히려 여기는 기어가 안 보이고요. V벨트 풀리가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으로 가면 위쪽에 이제 원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요. 바닥판만 보이고 바닥판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원기둥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밑에서 본 거다. 그리고 얘는 왼쪽에서 본 거다. 얘는 오른쪽에서 본 거다. 즉 얘는 저면도고 얘는 좌측면도고 얘는 우측면도다. 위치가 좀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는데 이거는 제도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도면을 투영하는 방법 자체가 각법이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투영하는 면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각법, 2각법, 3각법, 4각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2각법, 4각법은 이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거의 대부분 1각법 아니면 3각법을 사용을 하는데 퓨전 360은 기본에서 이제 전개를 했을 때는 1각법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각법을 삼각법으로 전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각법으로 변경을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일각법으로 전개된 상태인데 이걸 이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이제 설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설정을 하기 위해 별다른 여기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데는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 설정, 환경 설정에 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려면 퓨전 360에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으로 가셔야겠죠. 자,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기본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 처음엔 아마 일반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일반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도면이 있고요. 도면을 클릭하시면 이제 도면에 관련된 설정을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부적인 항목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전부 다 수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 빼고요. 자, 요거 수정해 주려면 이제 여기 아래 형식의 기본값, 재지정 또는 복원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에도 각법에 대한 얘기는 써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 항목들이 전부 다 표현된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최소로 표현이 된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유는 표준, 제일 위쪽에 표준이 있는데 표준이 설계에서 상속, 설계에서 상속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온 모델링 쪽에서 갖고 있는 그 표준에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부적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설정을 할 때는 표준을 설계 상속으로 두지 마시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특정 표준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ISO라고 그랬죠. ISO를 선택해 주시면 아래에 있는 항목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걸 잡아주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죠. 투영 각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각법이라는 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일각법과 삼각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각법과 사각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삼각법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삼각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설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일단 문자 높이 그룹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문자 높이라는 건 작성되는 글자, 도면에 작성되는 글자에 대한 이제 높이들을 글자의 크기죠. 지정해 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중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간으로 잡혀 있는데 눌러보시면 작은을 하면 여기 값들이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큰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중간이 거의 이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규격에 입각된 이제 치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좀 가늘게 쓸 거냐, 크게 쓸 거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이거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난 이 그룹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사용 조화를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로 문자의 높이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중간으로 놓고 사용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리얼 돼 있는데 저는 굴림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가지고 자, 글꼴은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한 굴림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굴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정밀도, 이제 치수 값이 적혀지게 되는데, 뒤에 소수점 자리에 대한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준다. 각도도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준다. 뭐 이것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개인 취향이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차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공차 치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셋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표현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주는 걸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수 단위 표시가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주면 이제 치수 값이 적히고 뒤에 그 단위까지 같이 적히게 됩니다. 밀리미터면 밀리미터, 인치면 인치 뭐 이런 게 적히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면에 작성을 할 때는 단위를 굳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표현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행 0표시, 선행 0표시가 있는데, 자, 후행 0표시는 소수점 뒤에 자리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세팅을 했는데, 측정한 치수, 내가 기입한 치수가 정확하게 10이다 라고 나오면, 만약에 후행 표시를 체크하신다. 후행 0표시를 체크하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0 3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수점 자리에 어떤 값이 없다, 제로 값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끄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0표시는 값이 앞에 1이 있는 게 아니라 0. 몇 그런 식으로 값이 나올 때 그 앞에 0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예요. 지금 체크돼 있는데 체크돼 있으면 0을 표시해 주고요. 체크를 꺼주시면 0. 몇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점만 찍고 점 몇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간혹 가다가 앞에 점을 못 보고 그거를 일반적인 이제 치수 값이다. 그래서 값이 몇이다 라고 딱 그렇게 잘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소수점 앞에 값이 0일 때는 0이어도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사 규정이나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항목은 선폭 그룹인데, 이 이제 표현되는 선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도를 공부해 보시면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단순히 선의 형태만 다른 게 아니라 선의 굵기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르게 돼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선의 굵기들을 어떻게 제어해 줄 거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룹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얇은 그룹을 쓸 거냐, 매우 얇은 그룹을 쓸 거냐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중간을 했을 때 두꺼운 선 표시가 0.5고요. 중간 선 표시가 0.3이고 가는 선 표시가 0.25인데, 그러면 두꺼운 선은 외형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선은 수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는 선은 그 외에 중심선, 가는 실선, 뭐 기타 등등의 선들이 0.25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떤 선에서 어떤 굵기를 쓸 거냐를 변경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이제 거기서 잡아줄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내가 사용되는 선의 굵기의 그룹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그룹을 지정해 주면 외형선, 수문선, 가는 선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값을 일일이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용자가 눌러주시면 값들을 일일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을 쓰면 표준적인 도면 규정에 맞춰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선폭 표시는, 지금 여기는 선폭이 표시 안 되기 때문에 선이 굵은 선, 외형선은 굵은 선이고 뭐 수문선은 좀 가늘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표현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만약에 선폭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여기 있는 선들의 굵기가 반영된 채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저거는 여기서 설정 안 잡아 주셔도 나중에 바꿔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여기 설정을 잡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잡아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세부적인 항목을 수정을 하려면 표준을 내가 정확한 어떤 표준을 쓸 거다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영 각도.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삼각법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삼각법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적용 버튼 누르겠습니다. 적용.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닫을게요. 확인.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안 바뀌네요. 당연히 안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 전에 전개를 했으니까 안 바뀌는 건가? 그래서 이제 뷰들을 지우고 다시 한번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뷰 지울 때는 뷰 이렇게 사각박스 나왔을 때 클릭해주면 테두리가 선택되고, 델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지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뷰를 선택을 해서 델리트, 선택, 델리트, 선택, 델리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투영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작성에 오셔가지고 투영된 뷰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기준 뷰를 클릭을 하고 빼보시면 여전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여전히 제가 삼각법으로 설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설정을 바꾸기 전에 먼저 도면 작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설정 바꾼 이후의 거는 적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도면 작업 들어갈 때 설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잘못 전개를 해가지고 도면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설정 바꾸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거는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도면을 뽑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자, 여기 와서, 자, 모델링 된 데이터를 다시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자, 도면 가서 설계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 설정은 변경하지 않았죠? 변경하지 않고, 용지만 지금 A2로 바꿨는데 A2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A2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바로 A2 용지로 전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축척은 1대1로 똑같은 크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한 기준 뷰의 위치를 하나를 클릭을 해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확인. 자, 이제 얘도 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설정을 변경한 이후입니다. 자, 여기서 작성, 그 다음에 투영된 뷰 클릭해주고 기준 뷰를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빼면, 자,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전개했던 이 상황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각법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법을 사용을 하려면 설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후 작업부터는 저 설정이 변경된 상태로 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각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설정을 변경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도면 작업 공간으로 전환을 하고요. 전환할 때는 이제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도면 전환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도면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도면 작업하기 위한 설정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나중에 도면 작업 먼저 해놓고 나중에 설정을 바꾸면 그거는 그 이전에 작업했던 결과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한 결과물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로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도면 작업하기 전에는 내 설정이 어떤 상태인지 꼭 확인하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끝나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